양론을 다룰 때에는 어떤 반응이 얼마만큼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만들어지느냐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어진 반응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화학 평형, 그래서 15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게 되겠고, 14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느냐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14.1절 반응 속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속도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에서는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하면은 주어진 화합물의 농도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변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 변화량 델타 T분의 우리가 농도를 앞으로 이 대문자로 표현할 거거든요. 이거 A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을 하면은 A의 몰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시간에 몰 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를 우리가 반응 속도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응 속도의 정의였고, 그럼 실제 예를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오산화이질소 기체가 4개의 이산화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표 14.1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인터넷이 없구나. 그래도 표 14.1을 제가 이거를 표를 그림을 복사를 해왔는데 안 되네요. 표를 한번 봐보시면 제가 다 쓰지는 못하겠지만은 시간 0초, 100초, 200초, 400초까지만 써볼게요. 거기에 각각에서 N2O5 오산화이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O2 이렇게 각각의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농도는 몰 농도 단위로 측정을 했고, 시간은 초 단위예요. 그래서 0.0200 지금 이런 몰 농도를 봤을 때 초기에는 반응물 오산화이질소만 있고 생성물 NO2랑 O2는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0.0169, 0.0063, 0.0016 그 다음에 자, 이 값들을 그냥 쭉 한번 써볼게요. 저희가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서 0.0029, 0.0120 이 스마트한 시대에 이거를 다 받아 쓰고 있다는 아이러니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0초에서 400초에 걸쳐서 반응물 N2O5와 생성물 NO2, O2의 농도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보시면은 반응물의 농도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반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반응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반응물의 농도는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생성물의 농도는 어떤가요? 생성물 NO2와 O2의 농도는 지금 보면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반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에 있던 반응물이 사용이 되면서 생성물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런 농도 변화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요 값들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생성물 중에 하나인 산소 기체의 생성 속도를 한번 봐볼게요. 뭐 반응 속도가 결국에는 생성물에 대해서는 생성 속도가 되겠고, 반응물에 대해서는 소모 속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O2의 생성 속도는 델타 T분의 O2의 농도 델타 O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 값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변화량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의 값에서 처음에 값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나중의 값 T2 마이너스 초기 값 T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초기 상태를 1이라는 아래 첨자로 나타내고 나중의 상태를 아래 첨자 2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해당 시점 시간 t2에서의 O2 농도에다가 빼기 시간 t1에서의 O2 농도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물리 배우실 때 평균 속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간 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구간을 볼 거냐 하면은 300초에서 400초 구간을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 300초에서 400초로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나중 시간은 400초가 될 거고 처음 시간은 300초가 되겠죠. 그리고 400초에서의 O2 농도가 0.0049 몰 농도 빼기 300초에서는 0.0040 몰 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분자는 단위가 몰이고 분모는 단위가 초죠. 그래서 단위가 몰 퍼 세크. 그래서 뭐 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반응 속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초당 분모에 있는 초당 얼마만큼의 몰 농도가 바뀌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게 항상 그 모든 구간에 걸쳐서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구간에서 빠르다가 느려질 수도 있고 뭐 느리다가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나타낼 때는 반응 속도를 나타낼 때는 어떤 구간에서의 속도다라는 거를 같이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거 계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계산을 할 줄 아셔야지 그 연습 문제를 좀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은 반응 속도의 단위인데요. 반응 속도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반응 속도를 시간분의 질량, 뭐 시간분의 부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양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를 농도로 사용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0g의 어떤 물체가 있다. 여기는 1g의 물체가 있다. 똑같은 물체예요. 똑같은 화학 반응을 겪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질량이나 개수로 이야기한다. 양적 성질로. 그러면은 그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다 다르게 정의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비로 나타나는 레이쇼로 나타나는 몰 농도를 반응 속도의 기준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1초당 몰 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래서 몰 퍼 세크. 제가 퍼라고 하는 건 여기 나누기 1초당 몰 농도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래서 뭐 몰 농도를 우리가 굳이 풀어서 쓰자면은 용질의 몰수 나누기 용매 부피 리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렬로 쭉 풀어서 쓰면은 몰 곱하기 리터의 마이너스 1승 초의 마이너스 1승 그죠? 그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역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승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반응 속도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위에 테이블을 보면서 처음에는 지금 O2의 농도에 대해서 O2의 생성 속도를 계산해 봤죠. 근데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또 다른 생성물인 옆에 있는 NO2를 가지고 내가 반응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하나의 지금 주어진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똑같아야겠죠. 어떤 거를 가지고 측정을 하나 똑같아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몸체를 가지고 속도를 측정했을 때나 머리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나 반응의 속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속도는 하나로 정의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의 물체는 하나의 움직이는 속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화학 반응도 그처럼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쓰려면은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이 화학 반응의 속도는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반응물 N2O5를 선택하든지 생성물 NO2를 선택하든지 또 다른 생성물 O2를 선택하든지 간에 반응 속도가 하나로 우리가 정의가 돼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NO2 생성 속도. 그러니까 똑같은 구간, 그 O2의 속도를 구했던 300초에서 400초 똑같은 구간에서 해볼 거예요. NO2의 생성 속도. 우리가 앞으로 속도를 그 레이트의 그 앞글자를 따서 R이라고 제가 앞으로 종종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글로 다 쓰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분모에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생성 속도, NO2의 농도 변화량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구간 300초에서 400초로 변해가는 그 구간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NO2의 농도를 읽어보면은 300초에서는 0.0160몰, 400초에서는 0.0197몰이 되죠. 그래서 그 값을 가져와 가지고 0.0197몰 빼기 0.0160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 됩니다. 역시 똑같이 300에서 400초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O2의 생성 속도와 NO2의 생성 속도를 구한 다음에 같이 한번 이렇게 옆으로 당길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O2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 퍼 세크가 되고, NO2의 경우에는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세크죠. 네. 이렇게 되겠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그러면은 O2의 생성 속도와 NO2의 생성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르죠. 다른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의 B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B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4대 1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NO2의 생성 속도가 O2의 생성 속도보다 4배 빠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4배가 빠르다고 나오는 게 그럼 우연의 일치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학 반응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봐보면은, 처음에 있는 이 식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2개의 오산화 이질소가 분해되면, 그죠? 2개가 분해되면 4개의 이산화질소가 나오고 1개의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그죠? 우리가 이 개수비 2대 4대 1이라는 개수비가 어떤 그 물질이 얼마만큼 반응했냐라는 개수 혹은 몰수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이 이 개수비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얘는 똑같은 반응, 한 번의 반응이 한 사이클이 지나가면 O2가 1개 만들어지는 동안 NO2는 4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NO2 기준으로 했을 때는 O2보다 4배 더 빠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하게도 어떤 물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이렇게 다르게 정의가 된다. 그 다르게 정의가 되고 거기에 나오는 반응 속도들의 비를 취해 보면은 이게 바로 반응식의 개수비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 개수비랑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만 하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물질 반응물을 가지고
반응물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섯 번째, N2O5의 이번에는 뭐 분해 속도라고 했네요. 뭐 소모 속도라고 해도 되고 반응 속도라는 말을 그대로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N2O5의 분해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N2O5의 농도 변화량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똑같은 구간 300초에서 400초 구간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하진 않을게요. 계산을 하진 않고 여기 데이터를 이용한다, 요것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뭐 필요하시면은 제 노트를 참고하셔도 되고 교과서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N2O5의 소멸 속도, 얼마나 빠르게 분해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컨닝을 하도록 합시다. 컨닝을 하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좀 써놓을까요? 좀 헷갈릴 수 있겠으니까 300초에서 400초로 시간이 흘렀으니까 400 빼기 300이고, 나중에 농도가 0.101몰, 전의 농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반응물들이랑은 확실히 다른 점은, 반응물들은 자꾸 생겨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 t2에서의 농도가 더 진하죠. 더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N2O5 같은 생성물의 경우에는 반응물의 경우에는 자꾸 분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더 줄어들죠. 그래서 시간 t2에서의 농도가 더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오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300에서 400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N2O5의 속도, NO2의 속도, O2의 반응 속도를 다 비교를 해보면은 2대 4대 1의 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시 얘네들이 반응 속도의 비가 그 반응식에 나오는 그 물질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비와 똑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찝찝한 점은 이 N2O5의 분해 속도에 마이너스가 달려 나온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죠. 화학 반응이 한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진행이 일어나면은 누군가는 소모되고 누군가는 생겨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면 더 줄어들면 누군가는 더 생겨나는 플러스의 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래서 뭐 반응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게 6번이었고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어떤 하나의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반응물을 선택하든 생성물을 선택하든 하나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반응물의 경우에는 그 반응 속도를,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양의 값이 훨씬 익숙하죠, 우리가. 그래서 반응 속도를 양의 값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N2O5의 분해 속도는 우리가 그냥 양수 값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자. 그 대신에 우리가 얘가 반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얘는 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양수로 해도 너희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반식에 대해서 이런 식의 뭐 반응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반응의 반응 속도 R을 쓰자라고 하면은 각각의 화합물 A, B, C, D 4개에 대해서 각각 반응 속도를 쓸 수 있는데, A에 대해서 써보면은 시간분의 A 농도 변화량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이 개수에 따라서 속도가 배가 되죠. 그죠? 뭐 2대 4대 1이면은 2배, 4배, 1배 이렇게 얻어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정규화 시키는 거예요.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다 똑같이 1배, 1배, 1배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A분의 1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반응물의 경우는 우리가
소모된다. 요거 계산하면 음수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양수로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반응물의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렇게 그냥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B에 대해서는 똑같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델타 T분의 델타 B, B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량을 계산했고, 근데 우리가 계수에 따라서 정규화를 해줘야지 모든 반응물, 어떤 반응물을 선택하든지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B분의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화합물 B는 반응물에 속하니까 얘는 소모되겠죠. 소모되니까 농도 변화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리고 또 C에 대해서 써보면은 델타 T분의 델타 C, 그 다음에 정규화를 위해서 C분의 1. 그 다음에 생성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필요가 없죠. 생성물은 어차피 계속 시간이 갈수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값 자체를 계산해보면 양수가 나와서 반응 속도가 양수로 정의한다라는 그 정의와 잘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D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서 한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농도의 변화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렸다라고 쳐볼게요. 임의로 그냥 제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제가 임의의 두 지점 T1에서 T2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두 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조금 더 기울기가 더 잘 드러났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평균 기울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학에서도 평균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와 다르게 이런 특정 지점 T3에서의 기울기, 우리가 접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순간 기울기를 계산을 하면은 그게 화학에서는 반응의 순간 속도가 된다.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막 이거를 화학 실험에서는 극한을 취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제 9번 그러니까 예제 14.1번을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C6H12O6, 이게 포도당이 발효하면은 C2H5OH, 잘 알려져 있는 에탄올이 되죠. 이렇게 에탄올이 되는데, 그럼 에탄올의 생성 속도는 포도당의 소모 속도와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에탄올 요거죠. 에탄올이 생성물 요건데, 에탄올의 생성 속도는 포도당의 소모 속도와 비교했을 때 2배겠죠. 그죠? 개수비가 1대 2대 2이기 때문에 에탄올이 2배 빠르게 생성된다. 그걸 알 수가 있을 거고, B번은 델타, 그냥 제가 한글로 포도당이라고 쓸게요. 포도당의 시간에 따른, 글자를 왜 이렇게 못 썼지? 포도당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량, 즉 포도당의 반응 속도를 쓴 거예요. 포도당의 농도 변화를 계산해 보니까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퍼세크였다. 그러면 같은 구간에서 델타 T분의 델타 에탄올의 농도 변화는 얼마일까? 얼마가 될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응 속도를 쓰라고 하면은 그냥 포도당은 포라고만 쓸게요. 포도당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량에다가 개수를 나눠주면 되는데 개수가 어차피 1이니까 1분의 1이고 얘는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 이 값이 뭐랑 똑같을 거냐 하면은 에탄올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량을 계산한 다음에 개수를 나눠주고 거기에 얘는 어차피 생성물이니까 그냥 플러스를 붙여 놓으면 되죠. 이 값이 똑같다는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 값이 똑같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은 요 값이죠. 요게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몰 퍼 세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요 값은 그러면은 주어진 값의 2배인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퍼 세크가 되겠죠.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럼 계산하면 뭐야, 이거 포도당은 이거고 에탄올은 이거니까 반응 속도는 똑같아야 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엄밀하게 반응 속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앞에 개수까지 나눈 거를 반응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B번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 속도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번을 보시면은 델타 T분의 델타 에탄올의 농도 변화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세크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 간격에서 반응 속도 R은 얼마냐라고 물었죠. 우리가 앞에서도 바로 전에 문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농도 변화 자체가 곧 반응 속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적절한 개수를 나눠주고 반응물이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농도 에탄올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반응 속도로 바꾸려면은 2분의 1을 곱해주고 양수값 그대로 놔두면 되니까 반응 속도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반응 속도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조금 혼동해서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는 두 개가 같이 가죠. 같이 가지만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는 앞에 개수를 나눠줘가지고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한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군요. 딱 11시 해놓은 거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은 잡소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14.2절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서 우리가 14.2절의 제목을 보시면은 속도 법칙과 반응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엄청 초기에 반응물만 존재하고 있을 때의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은, 그때는 생성물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만 의존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생성물이 있어야지 의존을 하죠. 반응물이 있는 초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반응물만 존재하는 굉장히 초기를 집중한다. 그 이유는 반응 속도가 오로지 반응물의 농도에만 의존할 수 있도록, 그죠? 생성물의 농도가 없거나 굉장히 미미할 때만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바로 반응 속도를 반응물의 농도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화학 반응을 썼을 때 이런 식으로 A와 B라고 하는 물질이 A, B라는 개수의 비율로 만나서
P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들어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극초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생성물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한다. A에 비례하고 B의 농도에도 비례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A라고 하는 녀석의 농도의 1승에 비례할지 2승의 뭐 제곱에 비례할지 세제곱에 비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이번 주 금요일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몇 개의 분자가 동시에 반응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얘를 A의 M승에 비례하고 B의 N승에 비례하겠거니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뭐 언제나 그랬지만은 이런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꼴 사인을 도입을 하고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속도상수 K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할 겁니다. 속도상수 K. 그래서 A의 M승, B의 농도의 N승 이렇게 되는데 이 M과 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응 지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반응 지수, 반응 차수 뭐 어떤 표현을 써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이 반응식을 보니까 A라는 물질이 소문자 A개, B라고 하는 물질이 소문자 B개만큼 반응을 하니까 잘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개수비에 따라서 MN이 AB 값에 대응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쉽게도 꼭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반응 차수, 반응 지수가 반응 개수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꼭 같을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즉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응 차수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반응 차수, 반응 지수의 의미를 A의 M승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반응 지수, 반응 차수가 뭐 꼭 정수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정수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M의 값이 그러니까 A에 대한 반응 차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A의 농도가 2배가 되면은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경우는 반응 속도 R이 뭐 K의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A분의 1 곱하기 B의 N승 뭐 이렇게 돼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A의 농도가 2배가 되면은 반응 속도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M에 대해서 0차다. M에 대해서 0차라는 거는 A의 M승 이게 곧 그냥 1이죠. A의 농도가 뭐든지 간에 이 지수값을 계산하면은 그냥 무조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A 농도의 영향이 없다. A가 농도가 뭐 어떻게 바뀌던지 간에 속도는 그냥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는 M이 1일 때. M이 1일 때는 어때요? M이 1일 때는 농도 A를 2배 하면은 반응 속도도 역시 똑같이 2배가 되겠죠. 그죠? 여기도 써보면은 A의 1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2배가 되면은 얘도 같이 2배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A에 대해서 2차다. 그러면 A의 농도를 2배로 하면 반응 속도는
이번에는 몇 배가 되는지 A에 이렇게 되는데 A를 2배 해주면은 R에는 4배로 나타나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응 차수와 반응 차수를 알고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를 바꾸어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 관계식 있죠. 뭐 2배 했을 때 2분의 1배다. 그 다음에 2배 했는데도 농도 변화 없다. 2배 하면은 2배다. 2배 했는데 4배다. 요걸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반응 차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 반응 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의 M승, B의 N승이라고 나타낼 때 이거를 뭐 말로 풀어서 표현을 하면은 A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M차,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N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럼 전체 반응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M 더하기 N차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뭐 사실 이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14.2절의 마지막으로 반응 차수를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화학 반응의 개수와는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 반응 속도의 실험 데이터를 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 A의 농도를 2배 했을 때 속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위에 했던 방식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가서 14.3절. 그 14.3절이 이제 그 초기 속도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속도 법칙 있죠. 속도 법칙을 실험적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 법칙 어떤 임의의 반응에 대해서 속도 상수 K 곱하기 뭐 A의 M승, B의 N승 이렇게 있을 때 이 반응 지수, 반응 차수 MN을 포함해서 이 속도 상수 K까지 한번 결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산성비 생성 반응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반응의 균형 맞춤 반응식을 써보면은 균형 맞춤 반응식 써보면은 일산화질소가 이산화질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14.3을 한번 봐보시면은 이 반응 초기의 농도와 반응 초기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총 4번의 실험을 했고 NO의 농도와 O2의 농도, 그 다음에 초기 반응 속도를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은 보시면 되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손으로 쓰는 거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속도 법칙을 하나씩 속도 법칙에 나와 있는 그
K, 그 다음에 반응 차수들을 하나씩 결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균형 맞춤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속도 법칙의 기본 형태는 쓸 수 있죠. 속도 법칙 R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 상수 K 곱하기 반응물의 각각에다가 뭐 임의의 지수를 얹어주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반응물 NO에 대해서 뭐 M차, 그 다음에 O2에 대해서 N차,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책에 나와 있는 방법처럼 안 하고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변수가 3개 있죠. K 모르고 M 모르고 N 몰라요. 그러면 3개의 미지수가 있으면은 3개의 미지수를 온전히 다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개의 식이 필요해요? 3개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값들을 다 때려 넣고 계산해도 돼요.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는데 뭐 농도가 이렇게 2배 될 때 고정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를 풀기 쉽게 만들어 놨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기 쉽지 않은 경우, 농도가 이렇게 뭐의 배수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각각의 값들을 다 때려 넣고 뭐 첫 번째 속도는 K 곱하기 0.015의 M승 0.015의 N승이다. 그 다음에 R1이 얼마인지 알죠? 0.024. 그 다음 두 번째 속도는 0.096이니까 이거는 K의 0.03의 M승 0.015의 N승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뭐 적절히 나누고 뭐 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책에는 굉장히 쉬운 케이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식을 써서 연습하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은 먼저 우리는 반응 차수 M을 결정을 해보려고 해요. 반응 차수 M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 NO의 농도는 변하는데 O2의 농도는 고정되어 있는 실험을 선택하면 좋죠. 그러면 O2에 대한 영향은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선택할 수 있는 거는 O2의 농도가 고정되어 있는, 그리고 그렇지만 NO의 농도는 변하는 2번 실험 세트나 실험 1, 2번이나 아니면은 실험 3, 4번을 봐도 O2의 농도는 0.03으로 고정인데 NO의 농도는 2배로 바뀌니까, 그래서 실험 1, 2를 택하거나 실험 3, 4를 택하시면 된다. 그럼 우리는 실험 1, 2를 택해서 한번 해볼게요. 실험 1, 2를 택해서 보면은 NO의 농도를 2배로 NO의 농도를 2배로 했더니 여기 있을까요? NO의 농도를 2배로 했더니 반응 속도는 지금 몇 배가 되었나요? 4배가 되었죠. 0.024에서 0.096. 이 계산기로 나누기 해보시면 되죠. 곱하기 4가 되었다. 그러면 이 반응 차수가 2겠죠, 그죠? 뭔가를 2배를 했는데 계산 결과 등식의 왼쪽에 4배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 차수가 2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라는 말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한테만 쉽지 다 쉬운 거 아니라고. 근데 이거는 진짜 쉽지 않나? 아무튼 그래요. 네. 저희 아내가 이런 걸 막 모니터링 하면서 저의 그 말하는 쿠세라고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말할 때 계속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말을 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쉽게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듣기 싫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M을 결정했으니까 이번에는 N을 결정을 해봅시다. N을 결정할 때는 M을 결정할 때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번에는 NO의 농도는 고정을 시켜놓고 O2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겠죠. O2 농도의 변화가. 그래서 몇 번째 실험을 선택을 하면 되냐 하면은 보시면은 NO의 농도가 고정되어 있는데 O2의 농도는 2배가 되는 뭐 1번, 3번 실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비슷한 논리로 NO의 농도가 고정되어 있는데 2배가 되는 2번, 4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1, 3을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을 선택해가지고 헐, 안 돌아가네. 이 컴퓨터에 일, 3을 선택해서 해볼게요. 2배가 된다. 지금 보면은 NO의 농도는 고정인데 O2의 농도만 0.015에서 0.030으로 2배가 됐죠. O2의 농도를 2배 했더니 반응 속도도 역시 2배가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반응 차수 N은 그대로 1이 돼야겠죠, 그죠? 2배 했을 때 그대로 그 결과가 2배로 전달이 되려면, 그래서 N은 1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속도 법칙에 나타나는 반응 차수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K를 결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속도 법칙에서 결정하지 못한 게 이제 K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그냥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실험 첫 번째 데이터를 사용을 해보면은 단위를 다 한번 써볼게요. 0.024 몰/sec는 K 곱하기 NO의 초기 농도가 0.015 몰이었고 이거의 제곱, O2는 0.015 몰 농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K라고 하는 것이 7.1 곱하기 10의 3승 몰의 마이너스 2승 초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몰 약분되고 여기에 몰 제곱이 남아 있으니까 넘기면은 몰 제곱분의 1이 농도의 단위, 그 반응 속도 상수 K의 단위가 되겠죠. 여러분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속도 상수 K의 단위는 물질의 반응 차수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단위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단위만 써보면. 그래서 여기서 K만 남겨놓고 다 넘기면은 몰/sec에 몰의 3승분의 1을 나누는 3승분의 1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몰의 m의 3승이니까 넘기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몰의 2승분의 1, 초분의 1 뭐 이런 단위를 얻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반응 속도는 단위가 계속 고정인데 이번에는 1차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m 몰농도 곱하기 몰농도다. 그러면은 속도 상수 K의 단위가 몰/sec에다가 몰 제곱분의 1을 곱할 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 상수 K의 단위는 반응 차수에 따라 바뀌니까 좀 유심히 보셔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칠 때 되면 아시겠지만은 단위 잘못 적어서 감점 당하면은 진짜 속쓰리니까 연습을 좀 해보셔라. 그렇게 되겠고, 예제 14.3은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한번 똑같이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하는 게 너무 빠르다, 난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따라가겠다, 있으면 손 들어볼까요? 다들 잘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잘 따라하네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반응물 혹은 생성물의 농도 자료를 보고 이 반응 속도가 얼마인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14.4절부터는 우리가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시간과 반응 속도가 주어졌을 때 그 물질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걸 연습을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과정의 반대 과정이죠. 그래서 14.4절은 적분 속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분 속도 법칙을 가장 간단한 영차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이, 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이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받는 미분의 형태였죠. 그 반응 속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반응 속도로 이야기할 때 뭐 A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기울기를 구하는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 기울기를 구하는 개념이 결국에는 미분 형태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뭐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시간과 반응 속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응물의 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적분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왜 적분 법칙으로 나타나 그 이름을 붙이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식을 유도하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영차 반응, 제일 간단한 반응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의 영차 반응이 있다고 해볼게요. 반응물 A에서 생성물 P로 바로 가는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 영차 반응의 특징은 뭔가요? 영차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속도 법칙을 써보면 뒤에 가서 쓰는군요. 좀 이따 그냥 씁시다. 아무튼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게 영차 반응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분 법칙, 여기 형태 있죠? 요 형태? 요 형태 있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로 반응 속도를 정의하는 걸 가지고 써보면은 A가 소모되는 속도, 반응 속도 R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의 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나누는데, 지금 보면은 개수가 그냥 1이니까 1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1분의 1이 되고 반응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반응 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기 전에서 이야기했던 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속도 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은 반응 속도를 속도 상수 k 곱하기 a의 m승 뭐 이런 식으로 반응물의 농도의 곱으로 나타내는 그런 형태였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 반응이 영차 반응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m의 값이 0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반응은 A의 농도에 의존하지 않는 A의 농도에 의존하지 않는 그냥 속도 상수 K로 계속 반응 속도가 일정한 그런 반응이 되죠. 그래서 뭐 영차 반응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영차 반응의 특징은 반응물의 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냥 속도 상수의 값으로 계속 일정하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반응 속도를 미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속도 법칙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은 같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의 반응에 대해서 속도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은 같아야 될 겁니다. 반응 속도 R은 요거가 되고, 근데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속도 법칙에서 얻은 속도 값 K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분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식의 형태가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농도의 값을 y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로 그 시간으로 농도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 가로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로를 y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떤 식으로 적히냐면은 마이너스 델타 y 델타 x는 k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델타라고 하는 값은 유의미한,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작은 양을 나타낼 때 델타라고 쓰는데,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에서 극한 배우셨죠? 리미트 기호 쓰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을 굉장히 좁게 한번 잡아봐요. 정말 작게. 그러면은 이 델타가 무슨 기호로 바뀌어요? 뭐지? 다들 이 무슨 말을 하냐는 이 표정은 뭐지? D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델타 X를 아주 작게 미소 값을 잡으면 DX가 된다. 이거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나요? 안 배워요? 배웠죠? 그래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소 아주 작은 미소 값이죠. 미소. 이걸 하면은 dy dx가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y는 y대로 남겨놓고 x는 x대로 정리를 해버리면 dy는 마이너스 kdx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원래 형태로 써보면은 농도는 y는 농도 값이고 x는 시간값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의 식을 양변에다가 적분을 해줄 거예요. 적분을 해주면은 dy를 적분한다는 건 사실 그냥 1 곱하기 dy랑 똑같으니까 1을 적분하면은, 그러면은 1을 y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y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좌변은 y, 우변도 역시 k가 상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k가 빠져나오면은 1을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거예요. 1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거는 x.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간을 정하지 않고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적분 상수가 딸려 나오죠.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kt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c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결정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의의 한 지점에서의 시간, 특정 시간 t0에서의 농도값 a0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반응 초기에
반응물만 존재할 때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즉 반응 시작 전에 t는 0일 때의 농도 A의 농도를 초기 농도 A0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제로라고 하는 거는 초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t를 여기다 집어넣고 A0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A0는 마이너스 K 곱하기 0 더하기 C니까 이게 곧 C죠. 그래서 적분 상수 C는 A0다. A의 초기 농도다. 그래서 어떤 영차 반응에 대해서 A라는 물질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KT 더하기 A0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T라는 걸 붙여가지고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의 A의 농도 AT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갑자기 적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은 dx, dy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은 별로 이런 말도 안 해야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요 지금 그 적분 속도 법칙은 우리가 뭐 1차 반응, 2차 반응에 대해서 계속 비슷한 걸 연습을 해볼 테니까 조금 안 익숙하시더라도 한번 봐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농도 A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간 t가 x축이죠.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제가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임의의 시간 t에서의 농도를 우리가 y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x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k가 뭐가 될까요?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지금 x에 대해서 1차식이기 때문에 선형의 기울기 이렇게 될 거고,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k가 된다. 기울기가 k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 있는 이 값이 바로 y절편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A 초기 농도 A0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차 반응의 적분 속도 법칙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에는 시간에 대해서 이러한 선형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해서 네,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 14.5를 같이 한번 봐보면은 856도씨에서 백군 표면 위에 있는 암모니아의 영차 분해 반응의 속도 상수 K는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 퍼 세크이다. NH3의 초기 농도가, 그럼 NH3 대괄호의 제로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라고 한다면은 30분 후에 NH3의 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속도에 관련된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물질의 농도를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적분 속도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그죠? 물질의 농도를 물으면 적분 속도 법칙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힌트는 영차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 t에서의 암모니아의 농도는 마이너스 KT 더하기 NH3의 초기 농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0분 후에 암모니아의 농도를 물었기 때문에 여기 시간 t에 30분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30분 분단위 그대로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속도 상수 K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면은 초 단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넣으면은 그 약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마이너스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버리면은 단위가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분단위를 초 단위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환산인자 1분이 1분 60초 전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1800초로 바꾼 다음에 곱해줘야지 제대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주의하시면은 14.5번은 나머지는 다 대입해서 NH3 농도 여기 대입하고 마이너스 KT 값 계산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네, 뭐 좀 더 해봅시다. 네. 제가 이렇게 막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수업 진도를 다 마치고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 그 질문 받는 세션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제가 원망스러우시더라도 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 역시 적분 속도 법칙을 이번에는 0차 반응을 우리가 다 정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1차 반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0차 반응 이야기와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만 좀 달라진다. 1차 반응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그냥 A에서 P로 가는 그런 반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1차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여러분들이 1차 반응의 의미가 뭔지 그런 것도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 법칙으로 따라서 써보면은 그냥 델타 A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이게 미분 법칙이고, 속도 법칙 따라서 쓰면은 속도 법칙 따라서 써보면은 K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에 M승이 되는데 1차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이 1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K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0차 반응에서 이야기할 때 미분 법칙으로 이야기한 속도와 속도 법칙에서 정의된 속도가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하나의 속도, 하나의 반응에 대해서 속도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반응 속도 R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농도 A를 Y로 두고 시간 T를 X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식의 모양이 나오냐 하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는 K Y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같은 변수들끼리 모아놓고 적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y는 y끼리 또 x는 x끼리 모아놓고 한번 해보면은 y분의 1 dy는 k dx 이렇게 됩니다. 그죠? 델타가 아주 미소 변화량을 취하면은 d라고 하는 기호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주면 돼요. 각각을 좌우변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 y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y분의 1을 y에 대해 적분하면 ln y가 나오죠, 그죠? 이제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대답하는구나. 마이너스 ln y가 되고 우변은 kx가 되고, 그죠? 여기에 이제 적분 상수 플러스 c가 붙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변수를 변환을 시켜주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ln a는 kt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를 식의 모양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A의 농도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KT 뭐 사실 여기는 플러스 C라고 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C라고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적분 상수 C가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이너스 C라고 해도 뭐 이걸 심지어 C분의 1라고 해도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를 정하려면은 그럼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0초일 때 A의 농도는 초기 농도 A0와 같을 거다. 이거를 시간 t에 대입하고 A 농도에 대입하면 ln A0는 마이너스 K 곱하기 0 더하기 C니까 이게 곧 C다. 그래서 식을 1차 반응 적분 속도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죠? C 부분에 ln A0, A의 초기 농도를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간 t에서의 농도 A의 농도라는 거를 명시해주기 위해서 AT라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식 변환을 조금만 더 해보면은 이게 결국엔 어떤 상수 값이잖아요. 초기 농도.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그럼 ln AT 빼기 ln A0 이렇게 될 텐데 로그 빼기는 그 안에 값들을 나누기로 묶을 수 있죠. ln A0분의 AT다. 그게 마이너스 KT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더 정리를 하면은 양변에 그 자연 익스포넨셜 1을 밑으로 하는 그 지수를 취하게 되면은 A0분의 AT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A의 농도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A0라고 하는 값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는 그래프가 된다. 혹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 t에 대해서 A의 로그 값을 농도로 나타내게 되면은 선형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K가 되고 여기 Y 절편이 ln A0가 된다. 그렇죠? 요거를 제가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지수 함수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14장의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도 법칙 관련했던 것들, 그 반응 차수 결정하고 이런 것도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0차 법칙, 1차 법칙의 적분 속도 법칙도 한번 복습을 꼭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 금요일에 뵙겠습니다.